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닝 긍정변화 컨설팅의 강성용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의 성패,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시대는 경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다른 기관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역량 중심의 교육이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그 보완할 점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화두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역량 기반의 HRD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큰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경쟁력, 특히 성과하고 연결된 것들이 역량을 잘 갖춘 사람들이 잘 일을 함으로써 그 성과가 잘 달성된다는 생각 때문에 역량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정말 역량 기반의 교육이 잘 되고 나면 그것이 성과로 직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역량을 갖춘 사람들도 뭔가 성과로 나타내는 데까지는 좀 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환경의 이슈일 수도 있고, 인력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직 내에서 일어난 많은 이슈들이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성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내에서 비즈니스의 성패가 왜 이 성품하고 관련되는 것인가? 도대체 성품이 기업 내의 성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성품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개발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개발되어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역량 기반의 HRD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이 대부분 위와 같은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조직의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직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든지,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리더십의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 직원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조직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 리더십에 교육을 해서 관리자들이 리더십을 잘 갖추면 조직 구성원들이 어, 조직을 떠나지 않고 어떤 그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시설에 문제가 있다. 약간 환경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어떤 그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보완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리더십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관리하는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 특별히 부하들의 문제들, 조직 직원들의 문제들은 없는가? 직원들의 충성심, 그들의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각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도 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들여다볼 때에 리더십이나 어떤 직무 역량 이런 역량에 관점을 두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성품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 그 성품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이슈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영의 이슈입니다. 조직 안에서 경영의 이슈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성과를 얘기합니다. 성과, 목표 달성.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직무 교육도 하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수많은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지식과 스킬과 태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직의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직무 몰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왜 직무에 몰입하지 않는가? 그것이 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그들의 마음가짐, 동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도덕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덕 감정의 상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역량을 갖추고 있어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성과를 나타내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 성과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역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문제도 해결해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달성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역량 기반의 교육을 했는데 역량은 결국은 이 물 위, 수면 위에 있는 빙상의 수면 위에 있는 지식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그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량이 없어서 성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하기 싫어서 하는 의미가 없어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에서 이것이 우리가 학습이 될 수 있거나 어떤 개발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수면 아래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런 영역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영역이고 우리가 관심 두고 또 개발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이슈입니다. 리더십은 크게 보면은 자신의 그 권한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는 우리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바라보면 그들이 리더십을 갖추고 나서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원래 실무자였을 때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로서의 존경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바라보니까 결국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역량은 뛰어나지만 리더십 역량을 받침할 수 있는 성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리더들이 그 사람 자체의 모습, 그 사람의 존경받는 이유인데 역량을 발휘하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ATD에서도 말하기를 이것을 리더십 폼 영역과 리더십 에센스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리더십 폼 영역은 결국 우리가 리더십 역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을 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리더십 에센스라는 거죠. 에센스라는 것은 아주 기초가 되는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 그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우리 2019년 ATD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리더들을 조사해 보니까 현실을 상상하라는 우리 책에도 보고, 그다음에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왜 그들이 높은 지위까지 잘 올라가서 갑자기 추락하는가라는 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리더십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코칭도 받고, 그다음에 준폭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좀 자신을 PR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리더가 됐을 때는 그런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교육들이 그들을 커버해주지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때부터는 리더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 자신 모습, 특별히 성품이 그들의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고 그런 그 조직의 경쟁력으로 대비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그 사람이 역량 이외에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 조직의 성과도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면 성품은 그것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상에서 부딪혀서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과 그 다음에 뛰어난 IQ를 뒷받침하면 성품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그런 역량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성품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결국은 두 날개가 있다는 거죠. 날개는 결국은 한쪽 날개는 역량이고 한쪽 날개는 뛰어난 IQ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리더들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리더십의 이슈 관점에서 바라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리더십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격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성격 중심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떻게 관리해라, 어떻게 대해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일은 어떻게 관리해라,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고객 서비스라든지 사람 관리라든지 수많은 교육에도 이런 것들로 많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류가 뭐냐면 성품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성품 기반의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슈퍼 리더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리더십의 어떤 자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해주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 리더십은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진정성 있는 리더로 비춰지지 않으면 그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리더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야 잘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리더를 본다는 거죠. 그러한 리더 당신은 어떤가. 그래서 리더는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바로 온몸으로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스티븐 코이가 말하듯이 결국은 리더 그 한 사람을 직접 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건 리더 자신을 바라보는 진정성 리더십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코칭이나 멘토링으로 가능했던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면 그것을 따라가고 또 자신에서 답을 찾아가는데 그건 너무나 좀 머나먼 길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부터는 자기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성품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개발 이슈인데요. 조직 개발은 우리가 처음에 액티비티를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그것이 프로세스가 되어서 결국은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하나의 컬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하나의 액티비티 시작해서 그것이 시스템까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것이 조직의 문화가 되고 된다는 저희 조직의 DNA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왜 실패하는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성공 사례도 내라 그리고 뭐 발표를 해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은 조직 문화 운동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조직 문화 운동을 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로 진행하면은 그때부터는 잊어버리고 망각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문화가 충분히 치질화까지 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품으로 가지 않고 개개인의 성품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문화 운동이 실패를 한다. 단적인 예로 감사운동, 친절, 우리가 이제 감사운동, 칭찬합시다, 그 다음 GWP 운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동기 측면에서 이거는 조직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동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회사 일 잘 되자는 거 아니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는 감사운동이 하나의 그 역량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운동을 하는데 내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아내, 내 동료, 내 상사에게 감사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그것을 써먹는다는 거죠. 칭찬합시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합시다를 해야 될 진정한 칭찬의 대상은 내 가족이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가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GWP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GWP, 트러스트, 폰,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가정은 다 별도로 두고 우리 회사 안에서만 운동을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GWP 운동이 진정한 워라밸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이것이 조직 활성화나 조직 문화나 이런 걸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